네,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명택 익산 시의원입니다. 라이크 익산 포럼에서 매월 지역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책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강연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13번째 라이크 익산 포럼 9월 원래 포럼 주제는 음식물 쓰레기 업체 문제점과 대책,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 좀 공지를 드린 상태이고요. 오늘은 1인 생방송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모든 것들을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편하게 좀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나누고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배울 게 있다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라이크 익산 포럼 사무실이고요. 영등 이동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고 계시죠? 월요일 아침이어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저녁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방송으로 인해서 저녁을 조금 빠르게 급히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 오늘 특별 생방송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일부터 4일 동안 동산동 일부 주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애고를 했고, 이런 애고에 대해서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뭔가 좀 반입 저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불편이 없도록 일을 해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익산시가 이 시민들이 반입 저지를 한다는 걸 예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뭔가 이 제대로 좀 대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 음식물이 반입되는 것을 동산동 일부 주민분들은 왜 저지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셨을까, 그런 애고를 하게 되셨을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산동에 있는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그 개요를 좀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과거에는 집에서 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쓰레기에 버리거나 했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수집하게 되고 따로 처리하게 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동산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 익산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유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유탁 처리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못 내놓게 되시면 집안에 냄새가 생기기도 하고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불편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잘 모아서 처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통해서 폐비로 만들거나 사료로 만드는 그런 자원 재활용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익산시는 민간업자가 처리하고 있을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는 2010년경에 원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70% 정도 지원이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는 시설이긴 합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이 퇴비를 만들거나 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대단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비를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던 그런 과정에 동산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업자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직접 해보겠다고 추진을 하셨고, 동산동 주민들의 민원도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의 동산동에 위치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유탁 운영하게 됐고요. 그 업체가
최초에 아마 대략 한 55억에서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전 과정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 현재까지 9년에 걸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유발하는 악취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악취 시설을 개선하는 등 여러 시설을 개선하는데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5억 원 정도의 최초 투자비를 가지고 시설을 만들었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가 제가 그동안에 2010년부터의 의회에 남아있는 회의록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상당히 긴 기간 분석을 해보고 종합해본 결과 55억 원의 최초 투자비 그리고 30억 원 이상의 시설 개선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대략 90억 원에 가까운 85억 원에서 9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이 업체에 어찌 보면 보전이 됐고 지원이 된 겁니다. 제가 보전이나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최초에 자기 비용으로 55억을 들여서 시설을 짓긴 했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걸 고려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짓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우리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많은 시의원님들이 왜 민간업체에 그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느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설비까지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그리고 행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공정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최초에 설비가 들어간 55억 원,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공정 40억 원 정도는 현재 6년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다 지원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 건축물 정도가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감가상각을 20년 동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일정한 비용이 그 15억을 20년으로 나눠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업체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만들었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불린 겁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6일 날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110억 원의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민간 업체인데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게 되게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악취를 개선하는 것은 폐기물 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악취를 계속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악취 시설을 개선하라고 우리가 30억 가까운 돈들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저는 좀 이게 계속 의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니까 그동안은 그런 관행들을 그냥 지켜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2018년 1월 16일 날 우리 시민 세금으로 업체의 최초 설비 투자부터 개선하는 모든 비용을 90억 가까이 지원했는데 그 민간 업체에서 다른 민간 업체에 110억 원을 주고 업체를 판매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금으로 이 시설의 모든 시설비를 지원한 것 같은데 이익은 민간업자 개인이 가져가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대단히 좀 의문스러웠던 거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제가 또 하나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지난 9년 내내 극심한 악취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 문제 사업장이었습니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익산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일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곳은 500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곳은 1000이라는 수치, 4481.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500이라는 기준을 9배, 20배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업체를 2018년 1월 16일 팔기 바로 직전인 한 달 전에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의 악취 배출탑 높이를
5m 이하로 낮추는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 겁니다. 우리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배출탑은 5m 이상에 있으면 그 악취를 배출하는 그 배출구에서 측정하게 돼 있고요. 5m 이하의 탑이면 그냥 그 공장의 경계지, 담장 어디에선가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탑이 5m 이하로 낮춰져서 그 전에 9년 내내 배출구에서 측정하던 사업장인데 이제는 5m 이하로 낮춤으로 인해서 그 경계지 어디에선가 담장에서 측정하게 된다는 것은 악취를 고질적으로 뭔가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업장에게는 대단한 특혜 소지가 있는 일이라는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낮췄지라고 하는 걸 역으로 제가 쭉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악취 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친 거냐면 우리가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지금 잘 방송이 나가고 있나요?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좀 새롭기도 하고 잘 나가고 있는지 저도 좀 딱딱하게 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제 휴대폰으로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많이들 방송도 봐주고 계시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문들 그런 부분들을 답을 달아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휴대폰 조작을 잠깐 해보고 있고요. 계속 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잠깐 딴 이야기를 좀 했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악취 배출탑이 5m 이하로 낮아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냐면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500이라는 그 허용 기준을 1회 초과하면 우리가 시설을 개선하라고 개선 권고를 합니다. 그럼 시설에서 초과한 업체에서 시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개선 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수리해줬을 때, 수용해줬을 때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 업체가 1차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서를 냈고 9개월의 개선 기간을 거쳐서 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제대로 개선됐는지 측정을 했는데 또 9배를 초과한 겁니다. 그래서 2회 초과를 했습니다. 2회 초과에 따라서 다시 개선하시라고 우리가 조치명령을 내린 겁니다. 3회까지 초과하면 영업장 폐쇄가 되게 되는 대단히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회 초과하고 나서 이 업체가 3개월 후에 개선 계획서를 냅니다. 그때 개선 계획서를 2017년 11월 15일 날 악취 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고 지금의 세정 방식을 약품으로 뭔가 악취를 없애는 약액 세정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개선 계획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개선 계획서를 우리 익산시가 수리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공무원들의 대단한 직무유기이거나 정말 이것을 모르고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업무 혜택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2010년부터 시민들이 악취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현장을 쫓아다녔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보아온 바로는 악취가 꾸준히 문제가 되는 사업장의 악취 배출탑을 낮춰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악취를 담당하는 해당 담당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익산시 역사상 악취 문제 사업장의 악취 배출탑을 낮춰준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취가 많이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대개 수억 원의 공사비,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탑을 높이도록 하는 게 상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탑이 낮아서 그 악취가 주변 인근으로 빨리 퍼지기 때문에 탑을 더 높여서 하늘 높이 더 멀리 발산되고 유산되도록 하는 게 악취 행정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왕궁에 있는 전국의 하수슬러지를 가져와서 건조 소각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는 악취 배출탑 높이가 32m였습니다. 그런데 인근 아파트들의 민원이 너무 극심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82m로 탑을 50m 이상 더 높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던 과정들이 제가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우리 시 예산이 85억에서 90억 정도 모두 그 업체의 시설 개선비 그리고 최초의 시설 투자비를 모두 보전했던 그 업체가
110억의 비용을 받고 업체를 매각했고, 그리고 매각하기 직전 한 달 전에 악취 배출탑이 5m 이하로 낮아짐으로써 악취 제로 사업장이 되는, 어찌 보면 이 대단히 뭔가 특혜성 소지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특혜성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지난 9년 동안 악취를 해결하지 못해서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동산동 주민, 그리고 악취 물질이 통상적으로 4, 5km 이동하기 때문에 영등, 어양, 부송동 도심의 분뇨 냄새라든가 썩는 냄새, 뭐 이런 이 비린 냄새의 악취 주범이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 우리 익산시가 96톤 처리 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로 또 증설을 허가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허가를 했는데요. 제가 그 사실을 2019년 4월에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더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또 풀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는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바로 길 건너에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우리의 재산인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있는데요. 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하루에 100톤 정도 가까운 하수 찌꺼기, 하수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는 이 하수 폐기물을 김제 없는 폐기물 업체로 보내서 역시 연 30억 원 정도 예산을 주고 유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폐기물, 이 하수 찌꺼기를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되게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다고 봤냐면요. 이 업체가 2018년 1월 26일 날 96톤 처리용, 74톤입니다. 그 당시는. 74톤 처리 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만들도록 허가해달라고 허가 신청 서류를 냈고, 검토한 결과 21가지 정도의 보완이 됐고, 3월 22일 날, 2018년 3월 22일 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단히, 큰 어떤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겠다라고 해서 반려 처분을 합니다. 즉, 불허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율 시장님께서 2018년 5월에 선거운동 기간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같은 악취시설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또 선거운동 때 시민들에게 공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 6개월 후에 2018년 11월에 우리 익산 시의원 대다수도 모르고 동산동 대다수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96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허가가 나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허가가 나간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는 암모니아와 먼지 정도의 1년에 1.07톤 정도의 기본적인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고 5종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96톤 처리 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여기에 붙이게 되면 이제 특정 유의 대기물질까지 배출을 하는 연간 18.54톤의 물질이 발생하는 허가 3종의 사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악취 문제도 더 심해질 수 있고 대기오염 문제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미세먼지 발생량도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는 그동안 동산동 주민들이 20년 넘도록 이렇게 뭔가 악취 고통을 겪어온 이 동산동 주민들이 더 많은 어떤 악취와 대기오염의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문제가 있는 허가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쪽지가 들어왔네요. 제가 여기 지금 영상 제가 일단 기본 설명을 좀 드리고 실시간 대화를 좀 하려고 했는데 방금 쪽지가 들어오기로 채팅창을 좀 읽으면서 하라고 지금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영상을 해주시는 감독님 잠깐 제 스마트폰에서 제가 바로 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 번만 봐주시면. 네. 제가 설명을 일방적으로 쭉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소 좀 재미가 없거나 한 것도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도 딱딱한 데다가. 그래서 잠시 소통창을 읽으면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잠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설명은 거의 다 했습니다. 마무리 설명을 좀 드리고 채팅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이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악취 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고 96톤 처리 용량에 매년 30억 원씩의 또 비용을 더 벌 수 있는 하수 슬러지 건조 시설을 민간 업체에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특혜성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저를 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 고소를 하고, 또 익산시에서도 저를 제가 어떤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하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서 시를 명예훼손하고 있다, 고소를 하는 겁니다. 수사 의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익산시가 95년도부터 존재해 왔고, 이 민선시대가요, 91년도부터 시의회가 존재해 왔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의원의 어떤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시민들의 공익적인 이익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당연히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렇게 고소한 사례가 있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이제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더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공익, 시민들의 환경피해 이런 것들을 공익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몇 말씀 있으니까요. 잠깐 조금 채팅창에 올라온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은가 봐요. 예. 앞쪽에 안 보이는 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예. 아이고,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보려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더 자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보니까 소성영 님께서 110억 주고 산 업체는 누구인가요? 감가상각이 다 된 회사를 110억에 주고 산 사람, 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감가상각이 2010년에 지어졌으니까요. 2010년에 지었던 최초의 감가상각 한 40억 넘는 회사는 감가상각이 다 되어서 종료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억 원 이상의 이 비용,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매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속 수억 원씩을 들여서 여러 시설을 개선을 했던 것은 감가상각이 6년이니까 계속 새로 매입한 업자에게 그 감가상각이 넘어가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매년 30억 원 정도씩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96톤 처리 용량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앞으로 또 운영하게 되면 또 플러스 30억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매입을 하신 것 같고, 이런 폐기물 관련 큰 회사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영님께서 업체는 지금 지원금으로 배불려주고 시민은 개선 없는 악취를 계속 맡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고, 그리고 배출탑 높이가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개선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의무에 따라서 개선 계획서를 냈는데 지난 9년 동안 13m로 유지됐던 그 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대단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되어서 탑이 낮아졌다는 말씀 잠깐 드렸고요. 이게 돈벌이용으로 이용되는 업체인 게 딱 진단 나옵니다. 이런 좀 따끔한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배출탑 내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가 평소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다가 배출탑을 낮추는 계획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이회나 초과한게 걸려서 조치 명령에 의해서 개선 계획서를 낸 거고, 그 개선 계획서에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 계획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익산시 담당 부서에서 이 개선계획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탑 낮추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이 악취 배출탑을 낮춰주는 이 개선계획서를 수리해준 건 직무유기이거나 정말 업무 혜택이거나 이건 대단히 이 악취 문제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저는 대단히 큰 문제로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또 올라온 댓글들을 좀 봐볼게요. 이 실시간으로 하니까 예, 이 재미도 있고 또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 바로바로 이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또 계속 확인되는 것들 예,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계속 악취를 맞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뭐 이런 또 이제 예, 답을 이 댓글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잠깐 댓글이 더 올라오는 사이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현재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또 왜 하게 됐냐면요. 배출탑이 낮아졌고 배출탑이 낮춰준 한 달 후에 110억을 주고 이 업체가 매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또 한 10개월 후에 96톤 처리 용량에 연 30억 원 정도씩의 하수슬러지를 건조할 수 있도록 처리하게 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또 인허가가 됐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2019년 9월 2일 날에는 또 이 업체가 새로 인수한 업자께서 현재 110억에 인수한 업자께서 앞으로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조시설을 또 추가로 설치하겠다라고 예, 변경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하는 과정에 이게 댓글에 답도 하고 이야기도 하려니까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계속 그냥 이어서 봐주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네요. 흑자 사업체를 헐값에 판 거네요. 매년 30억씩 매출이 난다면 안 팔아야 하는데 거래가 이상합니다. 예, 아마 이런 사업을, 폐기물을 뭔가 재활용하는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대기배출 시설을 잘 운영을 해야 되고, 매년 악취 초과로 인해서 단속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또 쉽지만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이 얻은 이익은 뭔가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체이니 시민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익산시는 언제까지 악취로 힘들어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한다거나, 또 이 업체가 이번에 새로 낸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는 건조시설 50억 원에 50억 원 정도의 이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조시설을 한다면 시민에게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하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업체의 주장입니다. 예,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잘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건조시설이 50억 원 정도의 시설이 붙게 되면은 우리 시민 세금은 올라갑니다. 예, 이 50억 원을 또 6년에 걸쳐서 저희가 다 기존의 관례를 볼 때 다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50억 원을 보전해주면 연 8억 원 정도씩 저희가 이 업체에 더 줘야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9년 동안 30억 원 이상의 악취시설 개선비들이 이 업체에 보전이 됐지만 악취는 개선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고통만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10억짜리 업체에다가 50억짜리 건조시설을 붙인다고 합니다. 건조시설을 붙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물을 짜내고 남는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낸 후에 발효해서 이것을 퇴비로 만듭니다. 그런데 발효라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발효하는 과정에서 계속 썩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비롯한 악취물질이 계속 배출이 되는 겁니다. 냄새를 많이 풍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물을 짜낸 후에 그리고 찌꺼기를 씻어낸 후에 이 찌꺼기를 열로 건조시키고 또 이 중에 발생하는 열로 또 나오는 악취는 태워서 내보내겠다. 즉 건조 방식으로 해서 발효식 퇴비가 아닌 건조 방식의 사료를 만들겠다. 동물이나 곤충에 먹이는 사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주장은
이 50억 원의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은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장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 청소자원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이 업체가 변경 허가 서류를 우리 시에 접수를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 서류가 제대로 방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악취 방지 시설이나 대기 배출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검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발효 방식일 때 악취가 많이 나긴 했으나 발효 방식일 때보다 건조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대기 오염 물질이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한 이야기인데요. 그 대신 건조 방식으로 바꾸면 대기 오염 물질은 훨씬 많이 발생하지만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킨다는 거거든요. 악취를 태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악취 방지 시설, 대기 배출 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정상적으로 악취 방지 시설과 대기 방지 시설을 잘 갖췄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 업체가 제출한 대로 그 변경 허가를 빨리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일부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50억 원이 들어가는 건조시설 비용이고, 이 50억 원을 기존의 관례로 봤을 때 우리 익산시가 또 시민 세금으로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시설을 했을 때 과연 지난 9년 동안 30억 이상의 악취시설 개선비가 들어갔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취를 많이 내뿜으면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업체가 이번에는 또 5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 익산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익산시의회도 좀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익산시에 하고 있습니다. 변경 허가에 대한 권한은 익산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50억 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저는 좀 검증 좀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바꾼다고 들어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저감시킨다는 건지 좀 더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검증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익산시의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업체가 이 50억 원 정도 들여서 건조시설 한다고 하는데 빨리 통과되지 않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현재 동산동 일부 주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고 하세요. 시설 개선을 빨리 하라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자칫 업체가 된 50억 원 건조시설 변경 허가 서류를 빨리 처리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자칫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한다고 계획서를 냈고 익산시에서 잘 그것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동산동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익산시에다가 제대로 꼼꼼하게 잘 검토하라는 목소리를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악취가 많이 난다면 익산시에게 요구하고 업체에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시민들이 내놓지 못하도록 뭔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을 하고 계셔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기도 하고, 이 일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그러니까 저지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이제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민간업체가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시설비, 악취 개선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또 50억 원이나 들여서 건조시설을 갖춘다고 하고, 근데 50억 원을 들여도 그 건조시설의 비용들은 결국은 그 민간업자의 재산으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된 마당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익산시가 직접 직영하자,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직접 직영하게 되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는 우리 익산시의 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그렇게 추진이 됐어야 하는데 2010년도부터 많은 지역의 시의원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직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까지 9년 동안 민간업체가 운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논란이 된 만큼 이참에 저는 우리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직영으로 처리하도록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도 저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지을 거라면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96톤 정도 짓는데 국비 기준으로 250억에서 200억에서 25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중에 70%를 국가환경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5%를 또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200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140억을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요. 환경부에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30억을 전라북도에서 지원합니다. 우리는 30억 원만 공사비를 투자하게 되면 하수슬러지 처리비 연 30억씩이 평생 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처리장을 직접 짓게 되면은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도 조금 더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업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이 민간업체가 투자한 시설 비용 전체를 우리 익산시가 다 우리 세금을 통해서 보전해주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유재산은 민간업자의 몫으로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과 관련한 것,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관련한 것들을 직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정책 뭔가 이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익산시도 이참에 그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 몇 가지 드렸고요. 지금부터 좀 올려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익산시는 언제까지 악취로 힘들어야 하나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지금 아파트 방송에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음식물 수거 안 한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시민만 죽으라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또 올려주셨네요. 그리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철저히 관리하면 될 듯한데 이 방법이 어렵나요? 앞으로 이 현재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를 우리 익산시가 매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가장 최선의 어떤 장소에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익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직영으로 짓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익산시의회 2010년부터 회의록을 전체를 다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그때 그런 주장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서 반드시 직영으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익산시의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과장하고 계실 때 앞으로 직영으로 반드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 이런 답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그런 노력을 잃지 하지 않고 민간업체가 계속 운영해 오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여러 지금 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빨리 더 읽으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민간업자가 그동안 시설 만들고 시설 개선한 돈 85억 원 정도 모두 시민 세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업자에게 팔아서 110억 원 벌었으면 그 재산은 익산시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매도에 대해 제약을 거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타 지역 지자체들 알아보니까 이렇게 우리 시의 세금, 시민의 세금으로 그 시설 개선, 그리고 그 시설이 증설됐을 때는 그것을 그 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의 재산으로 뭔가 들어오도록 한다든가 그런 제한 조치를 우리 협약서, 계약서에 써놨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익산시는 계약서에 그런 것들을 일체 해놓지 않아서 현재는 그냥 그 비용이 민간업체의 재산으로 돼버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가 여러 다수의 전문가, 이 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변호사, 법조계 전문가 분들로부터 좀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 민간업체 관계자가 상당히 법률적, 행정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자문 의견을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자가 어떤 재산이 증식된 거고 그 재산이 증식된 것을 그냥 매각해서 그 민간업자가 이익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이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들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은 언제까지 금지인가요? 현재 동산동 주민들께서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하고 계시고요. 예, 뭐 돈에 벌기가 참 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예, 진짜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런 또 비판해 주신 분도 있고요. 예, 우리 아파트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안 한다고 방송이 나온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고, 예, 저기 신동에 있는 충림도 예, 상당히 큰 도축 업체입니다. 예, 충림도 10시 정도 배출해서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심하다,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그 업체도 상당히, 예, 뭔가 좀 시설이 제대로 좀 개선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예, 분뇨 냄새, 썩는 냄새를 대단히 많이 배출하는 업체입니다. 예, 다른 분야는 배치마킹을 잘만 따라하더만 이 돈이 안 부풀려질까 봐서 안 하는 거구만,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각 가정에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불편이 좀 감수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결국 님비, 핀비 현상만 발생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동산동 주민은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제가 아는 동산동 분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던데, 예, 제가 알기로도 좀 안타까운 건, 동산동 다수의 주민들은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분뇨 냄새라든가 썩는 냄새, 그런 아주 역한 악취를 많이 내보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20년 넘도록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 대단히 좀 큰 피로 현상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커넥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무엇이 몸통일까? 예,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 앞만 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뭔가 돈놀이 돈잔치 이런 좀 따끔한 이야기를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공공시설의 민영화를 통해 관료와 업자의 배를 불리는 형국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 업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 저는 반드시 우리 재산으로 우리 직영으로 지어서 시민들의 세금도 낮추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면 대기 방지 시설,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지 않겠습니까?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그렇고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도 그렇고 예, 국가에서 70%, 70%를 보전해주고 또 전라북도에서 3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도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업체가 생기면 기존의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체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예,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기존의 업체가 매입에 응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 처리 허가업도 가지고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 허가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 같다 우리는 처리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가 별도의 장소에 직영으로 짓게 되면 다만 우리 시가 매년 30억 원 정도씩 처리비를 주던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또 매년 30억씩 가게 될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 그 하수슬러지 하수 폐기물 이것들을 원활하게 이제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타 지역에서 가져온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예, 너무 거리가 먼 지역에서 가져오면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인근의 도시들을 보면 대개 한 도시에 하나 정도씩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민간업체의 입장에서는 직영에 응하지 않게 되면은 업체를 별도로 유지하면서 타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장전마을도 환경 적폐 몸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런 의문을, 예, 우리 또 표현해 주셨고요. 또 어떤 분은 설마 했더니 우리 세금이 누구에게 돈벌이였네요. 분노를 넘어 참담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악취는 시민이 맡고 돈은 업자가 버는 구조다. 이런 따끔한 질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의 장점, 그리고 공공에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고, 또 대기 방지 시설이나 악취 배출 시설은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논의를 저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생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좀 얼마 전에 되게 황당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이 최초 한 55억에서 6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2010년에 만들었고요. 근데 그 비용도 우리가 6년에 걸쳐 감가상각으로 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통해서 다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또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30억 원 정도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악취 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계속 개선했습니다. 이 시설 개선비도 우리가 다 6년에 걸쳐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면 또 새로운 업자가 2019년에 50억 원을 들여서 건조 방식의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이것도 6년에 걸쳐서 거의 매년 8억 원 정도씩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판한 겁니다.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 비용으로 이 시설의 시설비를 다 지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이나 들어가는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들어온 변경 허가 서류를 잘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익산시 청소자원과에서 그날 제가 11시에 보도자료를 냈다면 그날 오후 4시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해명자료 해가지고 특정 업체에 50억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해명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 익산시 회의록에 지난 7월달 익산시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때 청소자원과의 담당 과장께서 앞으로 이 시설이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조시설을 짓게 되면 우리가 매년 8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씩 6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으로 이 50억을 보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왜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했을까요?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요. 익산시는 이런 겁니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공정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냥 50억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주는 것이지 5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의원님들은 그건 지원이다. 그래, 지원이라는 말이 안 맞다고 한다면 그건 보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저는 보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업자가 어떤 시설을 지어서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 수수료만 업자가 받아가야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양보해 볼게요.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약간 이런 관행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업자가 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때는 우리 시가 보전을 해서 늘어난 시설은 매각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조치, 예방 조치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악취를 방지하고 악취를 저감하는 건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악취를 계속 내뿜고 있고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데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오는 과정에 계속 악취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수억 원씩을 지원을 해서 30억 원 넘는 악취시설 개선비
등등의 시설 개선비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악취 시설을 개선하는 그 비용조차도 우리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그게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댓글이 있네요. 상식적인 내용인데 부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같습니다. 곧 영화로 상영이 될 듯합니다. 뭐 이런 예,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비유해서 표현해 주신 분도 있고요. 네, 이런 또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정원율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산동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또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같은 해 11월 건조시설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죠. 의회의 대다수 의원들과 대다수 동산동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 이런 건조시설 허가가 나갔고요. 이 문제를 이명택 시의원이 시정질의 시간에 따져 묻자 정 시장은 건조시설을 갖추면 악취를 저감한다고 공무원이 악취를 저감한다고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참고로 정 시장은 이미 2017년에 업자를 만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 공무원과 관련인들의 증언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이건 기자분께서 지금 글을 올려주시는 건데요.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예. 정원율 시장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영혼이탈 합법을 써가며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좀 글을 또 주셨고요. 그리고 2018년 당시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건조시설 인허가 반대를 외쳐댔지만 지금에 와서는 건조시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 또한 어찌 해석해야 하나요?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통해 탈탈 털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하여튼 지금 일단 제가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고 있고 제 개인의 전체 다 의견은 아니지만 예,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그대로 계속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했던 제 의견도 있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도 읽어드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 일단 그런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민간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유탁 처리 업체에 이 시설을 개선한 모든 비용도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시민 세금으로 보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악취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어떤 시설 개선비도 우리 시에서 모두 다 보전이 되어서 85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모두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특히 악취 시설을 개선하는 것, 그것은 업자의 몫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는 거 하고요. 그리고 85억에서 90억 원 정도의 우리 시민 세금의 보전을 통해서 시설을 늘렸고 시설을 만들었다면 이 업자가 이 110억에 넘길 때는 이 양도하는 재산의 일부를 익산시가 환수한다든가 익산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예방장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복수의 여러 법률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사항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의 어떤 법률적 행정적 책임이 대단히 크다는 그런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어떤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지금 댓글을 잘못 눌러가지고요. 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원율 시장이 지난해 동산동 주민들을 만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생생한 사진을 제 페북에 올렸습니다. 이를 부인할 경우 추가로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기자님께서 그 당시 취재한 사진을 그대로 올려주셨는데 여기 댓글을 보시면서 홍문수 기자님께서 지금 댓글을 써주셨어요. 홍문수 기자님의 페이스북에 가보시면 정원율 시장께서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 당시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같은 악취시설은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약속했던 사진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악취는 물질입니다. 주거환경권을 넘어 생명권과도 연결이 되죠. 그러한 애가 바로 낭산의 폐석산 장전마을 사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바로 아래에 이어서 장전마을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님도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명택 시의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네네네. 아이고, 이게 또 이렇게 여기에 제 화면에 카톡이 떴네요.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함나 장전마을 사건입니다. 함나 장전마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정말 평화롭고 우리 익산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좋은 함나산 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친환경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곳에 장전마을의 주민이 80여 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요. 30명 정도가 암에 걸리셨고 지금 17명 정도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정밀 역학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 KTNG와 수입 연초박 뭔가 이 담배 찌꺼기죠. 이 담배 찌꺼기를 그 함나 장전마을 500m 근처에 있는 비료 공장에서 가져와서 발효해서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조해서 쉽게 말해 열을 가해서 건조해서 더 비싼 유기질 비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 연초박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었고 그것을 16년에 걸쳐서 계속 흡입하고 악취 피해를 많이 호소했던 주민들이 집단 암발병이 일어났다는 것이 환경부 정밀 역학조사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 오염물질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동의 주민들이 이제 지금은 발효 방식으로 해서 퇴비를 만들 때는 현재는 그냥 악취를 맡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모니아나 기본 대기물질 1.07톤 정도 연 발생하는 사업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건조시설,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을 붙이고 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붙이게 되면 수은이라든가 몸에 좋지 않은 특정 유의 대기물질을 포함한 훨씬 많은 대기 오염물질이 이제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시설이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이 뭔가 열로 악취를 소각하기 때문에 이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보는 건요. 효과적으로 저감하더라도 예를 들면 현재 음식물 쓰레기 건조시설 제외하고 이전에 업체가 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허가 서류를 보면요. 현재는 1.07톤 연에 1.07톤의 암모니아와 대기물질만 발생을 하는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96톤짜리가 붙게 되면 연 18.54톤의 특정 유해 대기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보내는 것이 2.6톤에서 3톤 정도 내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1.07톤보다도 3배가 많은 몸에 더 좋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을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냄새는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훨씬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낸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방지시설, 악취 방지시설을 대단히 잘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시가 현재 변경허가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검증해야 되고 그 변경허가 낸 것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글도 있네요. 이런 게 있네요. 익산시 악취 해결을 원하는 시민 모임. 그렇죠. 익산시 악취 해결을 원하는 시민 모임이 현재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신데요. 이 주부들이 매주 월요일 현재 익산시청 앞에서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악취 해결해 달라면서 피켓 시위를 하신 지가 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뜨거운 여름 땡볕 아래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에게 대단히 너무 죄송하고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명택 의원이 악취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환경문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익산시 도시 이미지가 악취 도시 환경으로 열악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악취 이야기라든가 미세먼지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대안을 좀 제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9년 동안 악취 배출 사업장, 뭐 미세먼지 관련 사업장, 수도 없이 많이 현장을 쫓아다녔고, 밤낮 없이 많이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익산시에도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제가 원하는 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제 역량의 부족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악취로 너무 힘들다고 20년 넘도록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내고 있고, 올해 익산 악취 24라고 하는 예배는 3개월 사이에 2200건의 악취 민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대기 자동 측정망을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다 보이고 있고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은 외면한 채,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뭔가 다른 이야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제 생각에서는 좀 그 부분이 좀 쉽게 이해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뭔가 열심히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고, 악취와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많아서 환경이 힘든 도시라고 한다면 저는 더욱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더욱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업체도 노력하고 행정도 더욱더 관리감독 열심히 하고 시민들도 더욱더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참하고 뭔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진행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뭔가 악취 문제를 더욱더 잘 해결한 도시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함나 장전마을의 집단 안발병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낭산 폐석산의 침출수 문제, 3천억 원 이상 큰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중금속이 범벅이 된 그 불법 폐기물 다 퍼낼 수 있는 그 심각한 환경 문제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익산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자꾸 거론되는 거 싫으니까 자꾸 이걸 덮고 가자고 하는 건 저는 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문 상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려내고 그곳에 더 좋은 치료를 통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고 익산의 환경 문제는 그런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익산의 21개 단체가 익산시 역사상 최초로 익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했어요.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익산 역사상 최초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얼마 전에 환경 문제 관련해서 800명 넘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발표된 걸 보니까 90% 이상의 시민들이 익산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익산에 정치하는 사람들, 익산의 어떤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리더들, 익산을 정말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 뜻을 모으고 더 힘을 모으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이 자리 통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네요. 검찰 수사 이전에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듯 합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시의원, 시의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일이 잘 진행이 됐는지 제대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검토하고 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담당 부서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나간 시민의 세금 얼마가 나갔고 어떤 산출 내역으로 나갔는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 업체와 재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지금 9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했다면 그 재계약의 협약서 이런 것들 제가 요청을 한 상태인데 저한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예, 하여튼 앞으로도 의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의원님들이 또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익산시 의회에서도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이 문제를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과 함께 또 힘을 모을 부분이 있다면 힘을 모아서 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과정에 정말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그런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또 좀 전에 했던 말씀 주셨네요.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서로 난도질해서 상처만 남는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세금을 보호하고 그리고 시민의 환경 피해를 줄여야 하는 어떤 그런 책임과 역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합리적 의심에 의해서 이 악취 배출탑이 5m 이하로 낮춰진 과정,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이 약속을 어기고 허가난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특혜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특혜 의혹이 없다면 왜 문제가 없고 이 시설을 통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적인 시설이라면 그런 주의 주장을 익산시와 업체가 적극적으로 펼치면 될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원을 고소하는 일을 업체와 익산시가 했습니다. 저는 이 대응이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명택 의원 입 하나 틀어막으면 이 문제가 그냥 묻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무로 양으로 저에게 많은 응원도 보내주고 계시고 또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정확하게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더 옳은 방향으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익산시와 뭐 업체 관계자 그리고 또 일부 동산동 주민들 뭐 이런 분들께서도 언제든 좀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 대안을 주시고 또 뭐 의견이 달라도 필요한 토론이 있다면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 반입저지 관련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반입저지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아선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미리 날짜 예고를 했는데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대대적인 홍보라니요. 시행정은 쓰레기 처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면 그냥 놔두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인가요? 예, 저는 익산시 그리고 익산시 담당 부서인 청소자원과의 이 현재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건 옳지 않고요. 어떤 시민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뭔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던데 일단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악취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그냥 반입저지라고 하는 걸 하시는데 저는 좀 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일부 동산동 주민들께서 반입저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할 곳은 익산시와 업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우리 정원효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만들고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저는 또 우리 익산시에 있고 시장님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우리 익산시의회도 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대한 이런 불편이 오래가지 않도록 시민이 볼모가 되어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행정력을 모으고 시의회도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은 한 8시 20분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금 이렇게 댓글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같이 시스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다음 일정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생방송이니까요.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30분 정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10분 정도 조금 빨리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익산은 조금씩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살기 좋은 익산 만들기. 예,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예, 또 익산이 예, 좋은 것들은 자꾸 또 더욱더 키우고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쓰셨네요. 익산 시민 전체가 알고 있는 악취인데 무슨 소리인가요? 예, 코미디는 하지 맙시다. 뭐 예,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고요. 예, 자꾸 덥다 보니 더더 크고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아니 덥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좀 글을 주신 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또 전 익산시가 악취, 전국 최악 미세먼지로 살기 힘든 시라 인식된다 해도 어쨌든 해결해야지요. 겉만 좋은 익산이면 뭐하나요? 정작 익산 시민은 고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서주시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예, 뭐 임원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예, 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제가 더욱더 이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익산시 주인은 누구인지 찌찌찌 하는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예. 아, 예.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글을 남겨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이광영 님께서 페이스북으로 많이 글을 달아주셨고요. 예, 박진영 님도 글을 달아주셨고, 류혜원 님도 글을 달아주셨고요. 예, 또 이상대 님도 글을 계속 달아주셨고, 아까 소상영 님도 예, 글을 계속 달아주셨었고,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글을 달아주셨었어요. 예, 남상철 님도 글을 달아주셨고요. 예, 뭐, 오늘 9월 월말이잖아요. 월말에 아마 또 이 시간에 되게 바쁘신 시간인데 뭐, 이 시청을 해주시고 글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예, 감사한 일이고, 글을 이렇게 또 달아주시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지만 이 영상을 페이스북에 남겨놓으면 예, 또 보시고자 하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계속 또 예, 뭔가 퍼나를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대님께서 주격전도 예, 이런 말씀을 써놔주셨는데요. 예, 아마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 시민이 주인이고 예, 한데 지금은 시민이 주인이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를 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현재,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뭐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물을 한 잔만 마실게요. 네, 뭐죠,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전달이, 댓글에 답을 또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달이 충분히 된 부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또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마무리 뭐 영상을 보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뭐 다른 댓글이 좀 달리면 차후에 조금 더 답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이렇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면요. 이 업체는 현재까지 최초에 55억에서 60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최초의 시설을 갖춘 업체이고요. 2010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감가상각이라는 법 기준에 의해서 6년 동안 이 시설비를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5억 원 대략 예산 중에서 한 40억이 좀 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2016년까지 모두 지원이 끝났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예관을 이루고 있는 건물은 20년에 걸쳐서 앞으로 2029년, 2010년부터 운영을 했으니까요. 거의 20년 동안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충 55억에서 60억이 이 업체가 시설 투자를 했지만 이것은 다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보전을 해줬고요. 그리고 또 후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악취를 많이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또 매년 수억 원씩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30억 원이 넘는 악취 시설 개선비 등 시설 개선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최초의 시설 투자비 55억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악취 시설 개선하라고 또 다 지원한 우리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보전해준 한 35억 정도. 그러면 대충 90억 원입니다. 이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다 우리의 세금으로 보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110억을 주고 이 업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대단히 이 부적절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지원을 했고 보전을 했고, 그래서 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가서 이 뭔가 이 형성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이 민간업자가 그냥 110억 주고 팔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정으로 보고 우리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 시설의 시설비를 주는 데까지, 거기까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정한다 한들 우리 세금으로 가서 시설이 증식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 개인 업자가 매각을 할 때는 그 시설에 해당하는 재산만큼은 우리 시로 귀속되도록 한다든가,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그중에 얼마라도 우리 시로 귀속되도록 한다든가, 분명히 이런 조치를 계약서라든가 협약서에 취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현재 법률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아본 결과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 그리고 이 민간업자 이분에게 상당한 법률적 행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현재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 90억 원 정도의 비용 중에서 악취시설을 개선하는 그 30억 원 정도의 비용, 폐기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악취를 개선하는 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계속 악취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 악취 시설을 개선하는 돈을 우리가 지난 9년에 걸쳐서 3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문제이다. 어떻게 악취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조차도 다 우리의 세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줄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도 과연 옳은 것인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법률을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110억에 매각하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악취 배출탑을 2010년부터 9년 동안 13m로 유지하고 있던 악취 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춤으로 인해서 5m 이상의 탑은 악취를 배출하는 배출구에서 측정하라는데 5m 이하의 탑은 배출구가 아닌 업체의 담당 경계지 어디에선가 측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업체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단 한 차례도 초과하지 않은 악취 제로 사업장이 됐습니다. 동산동 주민들은 이 업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저지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은 악취 배출탑이 5m 이하로 낮아지고 나서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행정적으로 보면 악취 제로 사업장입니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배출탑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악취 제로 사업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원주 시장께서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2018년 5월에 절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동산동 주민들이 악취를 생각해서, 악취 피해를 생각해서 인허가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 6개월 후인 11월 9일 날 익산시의원 대다수가 모르고 동산동 대다수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96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또 허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있고, 민간업자가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동산동 주민들이 또 악취 고통을 호소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저지한다고까지 하시니 이 기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이 두 가지를 직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직접 지으면 환경부가 비용의 70%를 지원하고요. 전라북도가 15% 지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과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대기 배출 시설이라든가 악취 방지 시설 누구보다도 민간 사업주보다도 훨씬 잘 갖추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세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아도 민간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민간업자가 계속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를 계속 배출하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직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문제가 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좀 직영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일을 익산시도 검토했으면 좋겠고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흐름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요. 소성영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네요. 익산에서 45년 넘게 살았는데 최근처럼 악취가 심하지 않았다. 자연재해가 없는 익산 참 살기 좋았는데 이 악취는 산업화로 인한 공장 악취만은 아닌 듯 합니다. 시 당국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 임의원과 같은 노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명택 의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달아주셨네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1시간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다 아마 충분히 설명이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후에 또 계속 이런 방송이라든가 알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명택 TV라고 해서 간간히 이 영상을 올리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쭉 미리 촬영된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수의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토론하거나 강연하는 영상들을 올린 적은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1인 방송을 이렇게 길게 진행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요. 진행이 다소 어설픈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페이스북 댓글도 좋고요. 문자도 좋고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제가 모아서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섭외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경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앞으로 꾸준히 뭔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동안 시청해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9월 마지막 날입니다. 바람도 선선해지고 환절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내일 모레 또 태풍이 온다는데 이런 부분도 조심하시고 10월 가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환경 문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날까지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